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기자라는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이 기준이 뭐냐면 언론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아랑이라고. 아랑의 가입자 수를 아랑이 설립돼서 지금까지 버텼던 해 수로 나누면 한 2, 3,000명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업체들 있잖아요. 뭐 KBS, SBS, MBC, 그리고 종편에서 채널A, TV조선, MBN, JTBC 뭐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 연합뉴스TV, YTN 이 정도가 있고요. 조중동이 있죠.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있죠. 그리고 문화일보가 있죠. 근데 한국일보가 있죠. 세계일보가 있죠. 국민일보가 있죠. 요게 보통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일간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가 있죠.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뭐 요 정도를 보통 괜찮은 언론사라고 해요. 근데 이 언론사에서 뽑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무조건 10명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한두 명, 두세 명 뽑는 데도 있고요. 대충 합하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는 업체를 가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만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자는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계속 여기를 붙을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기자로서 성장을 한 다음에 그 회사로 들어가느냐. 저는 33살에 기자를 준비를 해서 6개월 만에 기자를 합격했을 때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기자라는 명함만 갖자. 그 명함만 있으면 저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기자라는 직업이 되게 웃긴 게 일반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아니요. 근데 기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명함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갑옷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자 시험 준비할 때 그냥 무조건 아무 데나 붙어서 기자 생활 시작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빨리 튀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자가 됐고, 제 첫 직장이 매일신문이었는데, 매일신문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조중동 이런 메이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10대 언론사 안에 들어가는 뭐 세계일보나 뭐 이런 수준보다는 훨씬 더 센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지방에 붙어 있긴 했는데 뭐 판매 부수가 일단 13만 부 정도가 됐고, 교육 시스템이나 역사가 하도 오래돼서 어디에서 이렇게 뭐 듣보잡 취급 당하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정말 트레이닝도 되게 잘 받았고 되게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처음 된 다음에 이직을 했던 게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일요신문입니다. 일요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블로이드라고 불리는 신문인데요. 황색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폄하하고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익숙해져서, 그리고 타블로이드는 사실 폄하돼도 돼요. 다만 타블로이드가 무서운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충 대하지 못하죠. 일요신문으로 옮기겠다는 계기는 그거였어요. 약간 언론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되는 회사에서는 기자 활동하는 게 어떨까. 진짜 일요신문은 자유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정파에 상관없이 뭐든 덤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만 내면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일간지가 카르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처 시스템에서 주간지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명함을 주고 인터뷰를 신청할 때도 까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일단 세줘야겠다. 센 기사를 써야겠다. 그리고 보통 큰 제보는 조선 알았어 이거 가져와 됐지? 빠이. 보통 제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가장 파괴적인 언론사를 찾아요. 정파적으로 이게 오른쪽에 어울린다고 하면 조중동을 할 것이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한겨레와 경향을 찾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가끔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취재하는 대상이 진상이다. 그러면 조금 뚝심이 있는 사람이 오래도록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생각보다 현장에서 오래도록 죽어라 냅다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언론사가 별로 없고, 문제를 끊임없이 연결해서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간지에서는 보통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만 나가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한 취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런 아이템을 골라야겠다. 그런 아이템만 파고 들어가야겠다.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이 그닥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야를 되게 많이 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기사를 써내려고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조금 차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내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그리고 기사로 나간다고 하면 그게 뭐 어디에서 큰 파급 효과를 있든 말든 간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떠한 언론사든 간에 사실 그 자체가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대중적으로 많은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딱 그 기사를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프레임을 선사한다고 하면 그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틈새 시장을 되게 많이 공략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맞닥뜨렸던 게 바로 빙상연맹 취재였어요. 그래서 빙상연맹은 거의 뭐 2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담았었고, 최근까지도 5년째 지금 일요신문을 잘 다니고 있어요. 일요신문은 여러분이 알듯 네이버의 CP,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들어가 있질 않아요. 저희가 네이버랑 사이. 그래도 평균 조회수를 제가 작년 말에 제 모든 기사에 대해서 통계를 돌려봤는데, 인터넷 업체들이 보통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제가 기사 한 개당 10,000뷰가 평균으로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였죠. 지금도 여전히 가끔 어딘가 전화를 하거나 저를 소개할 때 일요신문이라고 하면 무시하는 눈빛도 느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정부 부처를 취재를 가거나 했을 때 듣보잡 취급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취급을 매우 즐기는 편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기사로 이걸 증명을 해줄게. 작년에 조국 사태도 그렇고 올해 추미애 사태도 그렇고 되게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예전만큼 무시당하는 건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전보다는 기자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취재원을 만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언론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거 아직 안 붙었는데 어떡하지? 여기 조그만 데 붙었는데 어떡하지? 다 필요 없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뉴스 섹션에 검색 제휴가 된 업체라면 아무데나 가세요. 진짜 돌아다니면 세상에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 이야기 다 듣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진짜 이직할 기회가 널려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 청년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다고 하죠. 왠 줄 아세요?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트레이닝이 잘 된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 청년들은 거기에서 그 앞에 있는 걸 다 자르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아무데나 가서 빨리 성장하고 기자로서 이름을 떨치면 거기에서 알아서 주워간다는 거예요. 요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서 비아냥될 때 하는 게, 너 조중동도 아니고 뭐 돈은 벌어먹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작년이랑 올해 해서 조중동 중에 2곳에서는 같이 일해볼래라는 제안을 이미 받았었어요. 다만 저는 제가 그런 큰 회사로 갔을 경우에 언론인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자유 중에 상당 부분이 뒷다리 잡힐 걸 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큰 조직의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거대 기업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만약 뭐 조중동을 간다, 그래서 걔네가 연봉을 고액 연봉을 준다, 기자로 살 때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급이 250만 원 이상만 들어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론인으로서는 이 회사가 나를 보호해줄 때 보호를 해주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주고, 내가 기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내가 밤을 새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연봉 1000만 원 더 준다고 해봐야 뭐 세금 떼고 이거 하면 한 달에 5, 60만 원밖에 더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기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될 때 저는 중요한 게 연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회사가 나한테 오퍼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면 바로 현업에서 빨리 성장하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다만 언론사 중에 보도자료만 뿌리고 우라카이라고 하죠. 베껴 쓰는 기사만 대충 충족을 시켜서 하루에 3, 40개 쓰고 끝내는 언론사들은 가지 마세요. 작은 언론사더라도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기사를 쓰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 회사를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반짝거리는 기사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가 당신의 기사의 가치를 알아봐 줄 거거든요. 만약 공채가 나오지 않거나 사람을 언제 뽑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그냥 찾아가세요.
그 회사 찾아가서 그냥 똑똑 두들기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당신을 환영해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요놈 봐라, 기자로서 기본이 돼 있네. 자기가 궁금하니까 직접 찾아왔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회사 예전에 한번 찾아왔던 꼬맹이가 있었는데, 전 그 꼬맹이 보고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런 걸 궁금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는 꼬맹이가 있네? 얘는 떡잎부터 진짜 푸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그런 데에서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사람들은 직접 찾아오면 이 사람의 적극성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공석이 생겼을 땐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직된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걸 듣고 뻥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룬5라는 그룹이 원래 대학교 때 밴드를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그게 카라스 플라워스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밴드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소리바다나 어떠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도 카라스 플라워스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마룬5라는 그룹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마룬5의 예전 모습은 어떨까, 그런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직접 수입해다가 제가 듣곤 했었어요. 2007년 8년 이때쯤이었는데 마룬5가 우리나라에 내한을 한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때 2만석 정도였는데 그 2만석이 티켓 오픈하자마자 다 매진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생각을 했죠. 아, 이날 카라스 플라워즈 CD를 복제해서 해적판을 팔자. 2만 명이 오잖아요. 딱 1%만 매니아가 온다고 쳐도 2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5,000원에 팔더라도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알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립된 국제적인 음반사들을 다 접촉을 한 거예요. 근데 팩스를 다 보내서 내가 카라스 플라워즈라는 애들의 음반을 카피해서 판매할 예정이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팩스를 보면 그 카라스 플라워즈의 대한민국 저작권을 너희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나한테 답장을 줘라. 만약 답장이 없을 경우에 난 니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판매를 하겠다라고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뮤직 담당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너는 판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담당자분이, 근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나 진짜 마룬5를 되게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아쉽다는 거예요. 내한 공연을 하기 전에 그 뮤지션 음반이 되게 많이 팔린대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한 공연에 맞춰서 카라스 플라워즈의 앨범을 냈었을 거고, 그랬으면 매출이 꽤 나왔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앨범을 출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카라스 플라워즈 CD를 20장인가 보내줬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가지고,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때 2년이 돼서 그분이 나중에 연락이 한 번 더 와서, 너 혹시 몇 학년이냐, 대학교. 그래서 저 3학년이었나 그때? 3학년이었나 그랬는데, 너 혹시 그럼 졸업하고 음반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냐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원래 평생 음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따르는 선배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기업 가서 일단은 대기업의 시스템을 한번 배워봐라 라고 해서 저는 대우 인터내셔널로 첫 직장을 결정을 했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유니버설 뮤직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게 제 친구였어요. 이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추천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세상이 되게 좁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취업이 안 될 때는 뭔가라도 하세요. 제가 언론사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스터디할 때 제가 한번 버럭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문사 공채가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자기 모르겠다. 오빠 혹시 들은 거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들은 거 없는데 그랬더니 언제 나오지 너무 궁금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게 서울신문이었는데 서울신문에 전화해서 이번에 공채 모집합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2주 뒤에 나온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서 걔한테 그랬죠. 2주 뒤에 나온대. 너는 전화 한 통이면 알아볼 수 있는 걸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랬거든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런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세요. 가서 똑똑 두들겨서 인사팀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회사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 안 싫어해요. 되게 특이한 놈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메리트를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관심 있으면 그 관심을 최대한 보이고 직접 가보고 직접 물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답을 줄 거예요. 제가 현장을 되게 좋아하고 현장을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도 취직 준비하면서 힘들겠지만 궁금한 걸 직접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많은 열매를 스스로 따먹는 교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글 쓰느라고 힘들 텐데 힘내시고 필드에서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화이팅.